네, 오늘 뉴스는 야구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셌었는데 오늘 발표한 개선 방안, 결국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뒤 한가할 때 몰아서 쉬자던 노동시간 개편안. 노동개혁 1호 정책을 입법 예고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제가 반발에 부딪힌 뒤 국민 6,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론은 정부 정책과 달랐습니다. 응답자의 55% 넘는 노동자가 일주일 노동을 희망하는 최대 시간을 52시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일주일 64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의 불씨는 여전히 살려뒀습니다.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연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우선적으로 개편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노사 합의만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물러선 듯 했다가 의식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꺼낸 거다. 노동계는 정부 설문조사 자체에도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위별로 확대 맞춤 문항만 있어서 근로시간 개편에 맞춰서 진행됐던 게 아니냐. 이번 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석열계를 향해서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거나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친윤계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매를 맞고 우유를 마실 거냐면서 압박했는데 혁신위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속버스 앞에 등산복 차림의 중년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참석자들이 2층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운 가운데 삼선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단량한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기반을 둔 외곽 조직 여원산악회 15주년 기념식입니다. 산악회 명예회장을 맡아온 장 의원은 SNS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구의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는 글도 연달아 올렸습니다. 지난 3일 혁신위의 친윤계 불출마 험지 출마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된 상황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역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 형이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과 당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선 총선 시간표에 비춰 혁신위의 권고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예.
반면 충남 지역 재선인 성일종 의원은 생존의 문제이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당이 답할 차례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유환 위원장이 내건 시한은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는 인 위원장의 압박에 국민의힘이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붓 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3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6년 넘게 성폭력에 시달려왔고 친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는 지난 5월 계부가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17살 학생이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 남모 씨를 친족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1살 초등학생 때부터 남 씨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실혼 관계 아내의 딸을 상대로 10여 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던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피해자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최초 범행이 있던 2016년 친모에게 알렸지만 친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거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대부분 아이로 하여금 엄마에 대한 충성심, 가정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말 못하게 만드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남 씨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끝내 이 사실을 모르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남 씨가 구속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80대 건물주였고 가해자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주차 관리원은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이 주차장 월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 어제 오후 1시쯤 이곳에서 건물 주인인 8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어 있다가 아마 사장이 와서 문 따려고 이렇게 하는데 따려고 갑자기 잡고 끌고 가는 모양 같아요. 키가 떨어지더라고. 사무실 키가. 범행 추정 시각은 오전 10시쯤. 건물 6층 사무실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건물 주차관리원이었던 30대 남성 김모 씨. 범행이 일어난 건물인데요. 남성은 범행 직후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도망쳤습니다. 김 씨는 이후 KTX를 타고 강원도로 도주했고 범행 약 12시간 만인 어젯밤 9시 반쯤 강릉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도피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달아나 숨어있던 옆 모텔의 CCTV 영상이 모두 지워진 겁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범행 이후 이 모텔과 그 주변에 7시간 동안이나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를 지운 건 모텔 주인인 40대 남성 조모 씨였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을 하면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피해자 김 씨를 고용해 주차장과 모텔 관리를 맡겨왔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두 건물이 사실상 함께 쓰고 있었고 조 씨는 주차장 월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텔 주인하고는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주변에서도 다 그래요. 경찰은 참고인 조사 중이던 조 씨를 어젯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한 달을 훌쩍 넘겼죠. 연일 계속되는 폭격에 가자 지구는 결국 전기마저 끊기면서 북부 지역의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요.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기가 끊겨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수술을 진행했던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결국 최대 규모의 알시파 병원을 비롯한 가자지구 북부의 모든 병원이 운영을 멈췄다고 가자 보건부 측이 밝혔습니다. 가자 보건부는 또 알시파 병원에서 며칠 전 전력이 끊기면서 6명의 미숙아와 9명의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ومن المرجح استشهاد هؤلاء الأطفال نظرا لانقطاع الكهرباء والماء عن مستشفى الرنتيسي للأطفال. 인큐베이터 등에 있던 40명의 조산아를 호일에 싸서 일반 침대로 옮겨야 했다고 병원 의사는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폭격을 받기도 했던 알시파 병원엔 아직도 환자 600명과 피난민 2,500명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 저격수들의 총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군은 피난민의 대피는 가능하다면서도 병원에 은신한 하마스가 투항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And I think every civilian death, every dead baby is a tragedy. But that tragedy should be placed squarely at the responsibility of Hamas that is keeping its military installations inside hospitals. 이스라엘군이 병원에 300리터의 긴급 연료를 공급하려 시도한 것을 놓고도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하마스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확전의 우려도 여전해 미국은 현지 시간 12일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용하고 있는 시리아 동부 기지에 정밀 공습을 가해 대원들 일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중동 미군 기지들에 가해진 공격으로 부상자 56명이 나왔다며 미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폭격임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